제 나름대로는 예전 사진에 비하면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존 거랑 영상 비교해 보시면 많이 좀 좋아졌다라는 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얼마 들여서 이 공사를 마무리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합쳐서 10만 원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주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전에 투자를 잘못해서 실패 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드리고, 어떻게 다시 이걸 리모델링해서 다시 수익형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건물은 2008년도에 평택 지역에 뉴타운이 시작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뉴타운 재개발 한번 해보려고 불이 나게 다세대 한 홀을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한 5년 6년 정도 지나다가 뉴타운 지정이 해제됐어요. 물론 반대편에 고덕신도시가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게 나쁜 입지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실패한 투자고, 지금 예전에 샀던 가격에도 다시 되팔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씁쓸하지만 그 집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해 나갈 건지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낡은 집입니다. 기중에 302호가 제가 갖고 있는 집인데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서 와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죠. 큰일 났다, 이거 수리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바닥은 장판이었었는데 철거하시는 분한테 맡겨서 다 걷어간 상태고, 이쪽도 너무 오래된 도배지, 2008년도니까 꽤 오래됐죠. 그때 이후로 도배를 한 번도 안 한 거죠. 여기가 신발장이 있었던 자리인데 신발장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고, 저쪽이 싱크대 있는 부분도 다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낡았죠. 이쪽은 방, 공방이 잔뜩 펴 있고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샤시가 너무 낡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창 쪽에 물이 샌 흔적이 있죠. 안방창인데, 그래서 이쪽 부분도 아마 이 반대쪽에 실리콘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 작업을 요 창틀에 해줘야 됩니다. 뭐 등도 다 떼어놨습니다. 콘센트도 다 교체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은 일단은 화장실하고 이 싱크대 쪽 타일 새로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닥에 또 발코니에 타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교체하는 걸로 한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벽은 벽지를 다시 바르지 않고 페인팅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한번 작업하고, 바닥 데코 타일 공사 한번 하고, 욕실 도기는 타일 하시는 분이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하고 붙박이장하고 이제 신발장하고 들어오게 되면 설치가 다 끝날 예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서 한 열흘 정도 걸려서 인테리어 마무리한 다가구 건물인데요. 10년 정도 전에 구입했다가 계속 세주고 있었던 빌라인데 너무 낡아가지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인테리어 완성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왔을 때에 굉장히 흉측했었죠. 색깔도 좀 어둡고 낡고 오래된 집이고 했었는데 인테리어를 좀 마무리했습니다. 큰 방은 아니에요. 거실 하나에 방 2개 있는 투룸이고요. 제가 일부 직접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업자들 통해서 업자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셨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인테리어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한 건 아니고 각 공정마다 작업자들을 붙여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용은 절감되고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욕실 부분인데, 욕실은 일단은 타일하고 장식장하고 변기 다 교체했죠. 다 교체해서 천장까지 다 교체하고 샤워 숙박까지 설치를 다 만료를 했어요. 보시면은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설치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화장실 문인데 색깔을 좀 바꿔서 페인트 칠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신발장 설치했고요. 인터폰 없었는데 추가로 달았고, LED 등으로 교체하고, 콘센트 부분하고 차단기 함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사다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여기도 세탁기 새로 구매해서 놓고요. 바닥에 그 타일 공사라고 하죠. 타일 공사하고 페인트 칠하는 공사를 했고요. 보일러는 기존 보일러 그냥 그대로 지금 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은 에어컨 2인 1으로 설치해서 안방하고 거실하고 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다음에 TV는 50인치 TV, 저렴한 중소기업 제품으로 했고, 그 밑에 있는 TV 다이브는 제가 원룸에서 갖고 있는 것들 갖다가 설치했습니다. 이쪽 싱크대 부분 다 새로 교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냉장고까지 포함돼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마무리를 했어요. 콘센트도 예쁘게 바꿨고, 문짝 같은 경우도 새로 칠하고 도배도 하고 마무리를 좀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제 나름대로는 예전 사진에 비하면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존 거랑 영상 비교해 보시면 많이 좀 좋아졌다라는 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공사기는 한 2개월 걸렸는데,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 시간적인 딜레이가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청소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깔끔하게 마무리됐는데, 방 내놓자마자 한 이틀 정도 만에 바로 방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마지막 영상 찍고 이제 세입자한테 인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나서 과연 얼마 들여서 이 공사를 마무리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화장실 부분, 뭐 다 바꿨죠. 천장부터 타일, 바닥, 그다음에 도기도 다 교체하고요. 그리고 샤워 부스까지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여기 비용이 시공비가 80만 원 정도 들었고요. 타일 자재비가 130만 원, 배송비 자재 운반해 주는데 한 45만 원 정도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비용 들은 게, 기존 집이 방마다 걸레바지가 공사가 안 돼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걸레바지를 별도로 공사하는데 22만 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장하고 싱크 보시면은 여기 입구에 신발장 부분하고 냉장고 들어온 자리 하고요, 싱크대 부분하고 작은 방에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해가지고 총 공사비가 33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한 부분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 벽을 다 페인트 칠을 하려고 했었는데 벽이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페인트를 도배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문짝하고 샤시 틀 같은 게 색깔이 달랐는데 다 흰색으로 지금 칠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페인트비는 30만 원 들었고요. 부화록은 사실 제가 원룸에 있는 거 갖고 와서 달아서 그냥 6만 원 계산했고요. 싱크대를 구입할 때 인덕션은 13만 5천 원짜리 사서 구입을 해서 주고 설치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배는 흰색으로 합지 도배를 했는데 50만 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 장판이었는데 데코 타일로 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데코 타일이 79만 8천 원, 거의 80만 원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싱크대라든지 뭐 변기라든지 타일 같은 거 공사하기 전에 철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철거하는데 들었던 비용이 30만 원으로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뺐죠. 공사비를 다 따져봤더니 꽤 많이 나왔어요. 978만 2천 원이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을 사느라 289만 2천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합쳐서 1288만 원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긴 했죠. 저도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찔끔찔끔 들어간 게 꽤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거 공사하는 거는 수강생이 직접 업자들 소개시켜 줘 가면서 한 분 한 분씩 공정별로 나눠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용이 절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잘 해놓으니까 세입자들이 금방 또 나가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건물만 봐서는 이거 다시 세주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우리 수강생이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좋게 인테리어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갖고 있는 원룸들이 점점 낡아가거든요. 그래서 낡아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인테리어를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낡은 건물 갖고 계시다면 파는 것도 중요하죠. 낡았으면은 팔고 새 건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한번 했으니까 더 이제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기분 좋고 설레고 하듯이 저도 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설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레임이지 않겠나.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